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양 한번 보겠습니다. 금양 최근에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뭐 지난주에는 주간 상승률이 거의 한 30%가 넘는 상승폭이 나왔어요. 금양 시가총액이 7조 4천억의 금요일 종가가 나왔는데 뭐 물론 30%가 오른 수치이기는 하지만 뭐 한 5조 이상의 종목이 주간 상승률이 30%다. 정말 큰 변동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사실상 미증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미증시를 빗대어서 금양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를 빗대어서 한국 시장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엔비디아는 지금 시가총액 3위입니다. 3위인데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금양의 여기 7월 달에 상승세하고 거의 흡사할 정도의 각도로 그쵸?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부각되면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업종 자체, 즉 테마 자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해를 한다면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지금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8일 어저께 종가까지겠죠. 그 기간 동안 제 계좌 수익률은 590%가 되고 그 당시에 시장 수익률은 0.9%, 0.7%, 시장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움직임이 보였다는 부분을 본다면요. 사실상 시장 대비해서는 뭐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성과가 좋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건 손실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종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종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가져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그 자동일지 차트 화면을 여니까 알테오젠이 딱 나옵니다. 알테오젠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신고가 종목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뭐 바이오는 다 알 테니까 어떤 것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게 아니라 신고가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가격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료를 붙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재료를 보는 건 그 이후의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을 제가 매매를 하면서 그쵸, 뭐 17%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었던 이유, 그쵸, 정확하게 제가 신고가 구간에 공략해서 올라가는 구간마다 다 매매를 했죠. 이 구간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 왔었던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들어갔기 때문이지 머크와의 관계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는 뭐 이런 예상을 하면서 매매를 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인데 여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나오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제가 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기 2월 23일 알테오젠 시장가 매수 8시 51분.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정확하게 원래 이게 17%가 아니라 한 30% 이상 됩니다.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데 요날 이 상한가를 못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중간에 한번 매도하고 상따를 붙었어요. 그러면 상한가를 못 들어갔으니까 매도했고 다시 팔았으니까 금액은 늘어났고 뭐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수익률이 줄어들었다. 즉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뭐 분봉 타점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쵸? 근데 이 구간 전에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왔다. 이런 매매를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내가 팔면 오른다는 건 뭘 하든 다 동일합니다. 뭐 다른 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2월 23일 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그쵸? 2월 23일 날 그쵸? 정확하게 37% 수익. 그쵸?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떤 종목 신고가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와야 됩니다. 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AD 테크놀로지, 시그네틱스 이런 경우가 있는데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고가에 매수한 것 같나요? 정확하게 그쵸, 이 구간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서 매매를 이어왔고 2월 달에는 11.1%, 그리고 3월 달 들어서도 거의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내가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매매를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은 그 어떤 것보다 선행돼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볼 때는 가격을 먼저 본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내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은 안 받아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지 다 보셨죠? 이런 종목을 매매했었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금양에 대해서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금양은 아실 겁니다. 2차 전지예요. 그런데 2차 전지를 볼 때 우리가 단순히 금양이네 금양 앞으로 잘 되겠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금양이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거였다면요. 실적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양의 실적이 어떻죠? 좋은가요? 안 좋죠. 그렇죠? 22년, 21년은 흑자인데요. 맞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7조 4천억. 그렇죠? 올라와서 그렇다고요? 뭐 그 말도 맞지. 22년도에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반 정도를 하더라도 2조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의 한 3조 전후의 시가총액. 근데 뭐 2조, 3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뭐 100억대 이러고 뭐 적자 찍고 이래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요? 그렇죠? 폭락이 나와야 맞겠죠. 근데 오히려 올라갑니다. 물론 469라는 뭐 그런 호재도 있고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는 그런 호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금양이 돈을 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19만 4천 원에서 떨어진 것도 시장의 판단.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시장의 판단. 하지만 그 시장의 판단을 정확히 언제부터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은 잡아낼 수 있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매매 내역을 보더라도 지금 HLB가 있는데 보세요. HLB 제가 1월 달에 매매해서 31% 수익 보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상승 구간을 거쳤고 내가 판 거보다 훨씬 더 올라간 이후에 어느 정도냐면 6만 3천 원에 팔았는데 8만 원, 7만 8천, 7만 6천, 8만 2천 원 이렇게 다시 매수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22%가 또 올라요. 그렇죠? 내가 판 것보다 낮게 살라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매매를 못 해요. 우리는 여기서 더 올라가네. 그러면 여기서 눌림목 잡자 또는 돌파 잡자. 이 관점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잡을 때 실적을 확인한다 그래서 실적이 뭐 되게 좋아야 된다. 올라가고 났더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어요. HLB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2조, 13조 사이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3조 원대 시가총액이란 말이죠. 근데 장기적자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왜? 미래 가치, 즉 앞으로 잘 될 부분을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매한 내역을 보면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2월 7일 날 뭐가 나왔죠? 에코프로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반등폭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에코프로도 그때를 기점으로 안 빠집니다. 그쵸? 조금씩이라도 위쪽 방향을 잡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발목을 잡는다? 그럼 금양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에코프로도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코프로보다 더한 호재거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수주 공시가 들어와서 뭐 수십조, 수백조의 수주를 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야, 뭐 개발했다. 앞으로 뭐 나올 거다. 근데 지금 실적 보니까 개판이네. 비싸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실적 보니까 기대감이 없어. 실적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실적 기대감이 있으면 그 실적 기대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등락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적 기대감이 없는 종목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기 전에는 에코프로나 그런 쪽에서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지나왔다는 거죠. 지금은 금양이 2차 전지에서 대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금양에 대한 타점을 잡은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죠? 근데 그 타점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은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쪽이 되는 겁니다. 왜? 사이즈가 훨씬 더 크니까.
아니, 에코프로가 시세에서 발목 잡잖아요. 금양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빠지지 않으면 금양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 상황이 지속 뭐 되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미 에코프로가 그 이후에 상황이 잘못돼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금양은 다 올라가고 난 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점 보잖아요. 정확하게 저는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를 안 합니다. 자, 보세요. 확인하고 시가 공략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올라가서 고가 찍고 내려오는 거 보고 매도하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 구간 들어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쵸? 1박 2일 동안 얼마? 15%. 그 매물대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자 보세요. 신규 상장 시점에 매물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바로 들어가죠. 시장을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1박 2일 바로 위에서 팔아요. 이것도 제가 조금 뒤로 돌려야 되지만 타점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쭉 보면 자 나오죠? 시가 공략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고가 찍고 떨어질 때 팝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후에 빠져요. 뭐 더 올라가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아까 전에 그 HLB에서 봤잖아요. 더 올라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지고 반등 확인하고 다시 매수, 여기서 버티고 시가에 다시 매수, 이날 매도하니까 상한가 가고 이날 갭 빠집니다. 그쵸? 이랬을 때 27%, 17%.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진짜 금양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 그쵸? 시장의 주도주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제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지금 시장의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그쵸? 실시간 가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격대에 대한 원리, 그쵸? 왜 가격대가 형성되고 어떤 식으로 그 매매를 이끌어 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금양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의 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역을 많이 오픈을 했는데 그 매매한 내역을 보면 2주를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2주를 넘어가면 심리가 무너집니다. 2주 안에 무조건 수익 전환 시켜야 되고요. 수익 전환 시키는 가격대를 잘 잡아야겠죠. 그쵸?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무료 공개한다. 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금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격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반영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반영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점이 있겠죠. 그게 신고가고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상황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시작점을 잘 잡아놓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 보유 전략 구간,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시킬 수 있고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나쳐야 뭐가 발생해요? 주도주로 갈 수 있다. 자, 그럼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강한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